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82, 83쪽, 그리고 실험 관찰은 38쪽을 준비해 주면 돼요. 자,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 학습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 시간에는 잎이 하는 일을 알아봤어요. 그 이전에는 잎 대신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봤고, 또 무엇? 줄기가 하는 일을 알아봤어요. 자,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뿌리가 하는 일 우리 크게 몇 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봤죠? 네,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뿌리예요. 자, 땅속 깊이 뿌리가 내리죠. 그래서 뿌리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땅속에서 튼튼하게 식물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뿌리가 어떤 역할을 했죠? 그리고 뿌리가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물을 흙에다가 주죠. 그 토양에 그 물을 흡수하죠. 그래서 그거를 줄기나 잎까지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물이 싱싱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물을 그 잎이나 줄기에다 주는 게 아니라 땅에, 흙에다가 주면 뿌리가 저절로 물을 흡수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나 고구마와 같이 이렇게 좀 두꺼운 뿌리들 있죠. 튼튼하고 굵은 뿌리들은 그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뿌리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크게 하는데, 이번엔 줄기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볼게요. 줄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줄기가 하는 일은 뭐죠? 뭐가 이동하는 통로입니까? 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죠. 그렇죠? 줄기는 뿌리가 그 꽃과 그리고 잎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 줄기 역시 뿌리처럼 지지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또 감자처럼 토란대처럼 이렇게 줄기가 식물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해줬어요. 자, 그럼 뿌리와 줄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잎이 하는 역할 한번 볼게요. 잎이 하는 역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는지 자, 잘 기억나나요? 우리가 실험을 했거든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빛을 받은 잎은 녹말을 만들어낸다. 녹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한다?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 광합성은 우리 식물이 주로 잎에서 한다고 했어요. 물론 잎 말고도 우리 줄기나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엽록소가 있는 부분에선. 자, 그런데 광합성은 주로 잎에서 하는데, 이 잎에서는 식물이 빛과 그리고 태양빛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녹말이 발견되었죠. 그렇죠? 녹말을 추출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식물이 빛을 받아서 본인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쭉 흡수한 물을 합성해서 결국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역할,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했어요. 잎이 하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은 두 번째 역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말했는데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해서 줄기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잎에까지 물이 도달한다고 했어요. 이 물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말했는데 이 광합성을 할 때 일단 물이 사용되죠. 그러면 이때 이동한 물이 모두 광합성에서 사용되느냐? 일부는 광합성에서 사용되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볼게요. 자, 추측해 볼게요. 자, 잎으로 물이 갔어요.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뿌리 쪽으로 흡수돼서 들어갈까요? 아니면 공기 밖으로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탐구 활동입니다. 자,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설을 먼저 설정할 거예요. 이 과연 물은 어디로 이동할까?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가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물이 공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의 가설이 되는 거죠. 가설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실험 관찰에도 나와 있어요. 자, 실험 관찰에 또 나와 있는데 여기 화면을 보면은 잎에다가 지금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기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대요. 자,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점점 네, 물방울이 맺히고 여기 물이 맺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걸 보면 그냥 단순히 줄기에서 뿌리로 흡수하는 게 아니란 건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정말 잎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잎과 관련되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준비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실험 준비물을 잠시 볼게요. 실험 준비물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실험 결과를 영상으로 볼 텐데요. 잎이 달린 식물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잎을 다 떼고 실험을 해서 잎이 없는 식물, 그리고 하나는 잎이 달린 식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여기 한번 씌우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담아서 이 식물들을 하나씩 넣겠죠. 그런데 솜은 왜 필요할까요? 솜은 이따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요 삼각 플라스크에 이 식물들을 넣고서 식물 사이에 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 혹시나 공기 사이에서의 물이 뭐 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솜뭉치를 여기다가 넣어서 공기의 유입을 막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실험을 먼저 지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 보고 올게요.